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4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금융꿀팁, 금리 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금융감독원은 금리 인상기에 국민들에게 유익한 실용 금융정보 4개의 부문 12개 정보를 선정했고 보도자료와 파인을 통해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금리 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총 4가지죠. 첫 번째 SOS 해가지고 급전이 필요한 취약 차주를 위한 정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보는 돈 해서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세 번째는 습관에 임해서 꾸준히 실천하면 득이 되는 정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혹은 사절, 피싱 사기 구분 비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섹터 중에요. 급전이 필요한 취약 차주를 위한 정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우선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4가지는 첫 번째로 이제 서민대출 상품, 세이망홀씨, 햇살론 15, 햇살론 뉴스를 아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별 금융회사의 채무 조정을 적극 활용하세요. 세 번째는 보험 해지보다는 보험 계약 대출을 고려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상환 여력 부족 시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하세요. 이 4가지에서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서민대출 상품 세이망홀씨 그리고 햇살론 15, 햇살론 뉴스가 있다고 하고요. 아래 연락처로 상담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팁을 보면은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가 있는데요. 국번 없이 1397 및 맞춤대출 해당 홈페이지 아니면 앱이 있습니다. 맞춤대출에서 상담 및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우선 첫 번째로 세이망홀씨 보면 저신용 저소득층에게 3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하고요. 금리는 10.5% 이내. 그리고 혜택 보면 성실상환자, 사회적 취약계층, 그리고 금융교육 이수자 등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하고요. 최대 2%포인트 내외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성실상환 시 500만 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이제 햇살론 보면 저신용 저소득층에게 2천만 원까지 보증부 대출 가능하다고 하고요. 금리는 10.5% 이내입니다. 혜택은 금융교육 이수자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증료 감면 최대 1%포인트고요. 취급 기간에 따라 맞춤대출 저축은행 앱을 통해 신청 시 우대금리 1.3%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제공한다고 하고요. 세 번째 햇살론 15인데요. 저신용, 저소득층에게 1,400만 원까지 보증부 대출 가능하고요. 금리는 15.9%라고 합니다. 대부업, 불법 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에게 은행 대출로 대안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최초 금리는 15.9%지만 성실상환 시 2년 후에 9.9%까지 하락 가능하다고 합니다. 혜택은 성실상환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하고요. 1년마다 최대 3%포인트, 최대 6%포인트까지 우대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햇살론 뉴스인데요. 저소득 청년 그리고 대학생에게 1,200만 원까지 보증부 대출 가능하고요. 금리는 3.6%에서 4.5%라고 합니다. 아래는 이제 신청 자격, 한도, 금리, 취급 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간추려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요. 세이망홀씨 햇살론 15, 햇살론 뉴스 해당 사항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대출을 받고 싶으신데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시면 해당 혜택이니까요. 꼭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보면은 고금리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던 A씨는 최근 금리가 올라 저금리에 대한 대출을 알아봤으나 낮은 신용평점 이게 가장 애로점이죠. 낮은 신용평점에 대해서는 대안이 어려워서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 상담 후 세이망홀씨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대안하였고 금융교육을 이수해서 추가 우대금리까지
0.1%포인트까지 받아 금리 부담을 낮췄다고 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이거 꼭 이번 기회에 이제 아셨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개별 금융회사의 채무 조정을 적극 활용하세요 라는 부분인데요. 금융회사는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팁을 보시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생긴 채무자는 개별 금융회사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통해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대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기 90일 미만인데요. 연체 또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무적 곤란이 생긴 차주, 이 채무자를 말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 제도로는 신용대출 119, 그리고 개인사업자 대출 119, 그리고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신용대출 119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만기 도래 2개월 내에 연체 우려 차주, 신용평점 하락하고 다중채무 등 이런 차주에 대해서 만기 연장 그리고 대안 등을 지원하는 게 신용대출 119고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대출 119는 만기 시점에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 3개월 이내죠. 연체 중인 개인 사업자 차주에게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하는 게 개인 사업자 대출 119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금 상환 유예 제도인데요. 재무적 곤란, 실직, 폐업, 질병 등이 발생한 차주가요. 신청 대상이며 1년 이상 경과된 모든 가계대출, 신용대출 1억 원,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이하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원금 상환 유예 제도고요. 이에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다중채무자의 경우는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이죠. 도움을 받아서 분할 상환, 그리고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해당 내용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재직 중인 A씨는 최근 부모님의 병원비가 급히 필요해서 카드론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이면 기존의 그러니까 은행 신용대출 만기가 다가오는데 다중채무로 낮아진 신용평점 등으로 인해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는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출 만기 연장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요. 혹시 이런 사례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꼭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험 해지보다는 보험계약 대출을 고려해 보세요 라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의 보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 50%에서 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고요. 신용도가 낮아서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 소비자에게 유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요. 신용등급 조회 등 대출 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되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팁을 보면 금전 마련이 필요한 경우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보험 해지하면 큰 손해가 되죠. 해지하기보다는 보험 계약 대출을 통해 필요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엄청 졌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에는 같은 조건의 보험에 가입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꼭 해지보다는 보험계약 대출을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험계약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므로 대출 후에 여유 자금이 생기시면요. 만기 전에 중도상환하시면 됩니다. 체크 한번 보시면 보험계약 대출 금리는요. 보험 가입 시점, 보험 상품 및 보험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가입한 보험 상품별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리와 다른 금융기관, 은행이죠. 다른 금융기관의 금리를 꼼꼼히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이 예를 들면 과거 확정 고금리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 대출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적립금 이율 7% 내에 이율이 높아 보험계약 대출금리가 8%에서 9%에 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례를 잠시 보면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했던 A씨는 20년 전에 가입해 두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해서
해지환급금으로 자금을 마련하였음. 그런데요. 추후 여유 자금이 생겨 보험 가입을 다시 하려고 했을 때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같은 상황이었던 B씨가 있었습니다. B씨는 해당 사항을 알았죠. 그래서 보험계약 대출을 이용하였고 이후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을 상환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상환율이 부족 시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하세요 라는 내용인데요.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 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요, 그 다음 날부터 미납 이자에 대한 연체 이자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납입하여도 최종 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요, 당장 대출 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꿀팁이죠.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팁 보시면 이자 납입일에 납입해야 하는 이자 중에 일부가 부족한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이자만 납입해도 연체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체크 보시면 일부 이자 납입으로 최종 납입일이 연장되는 상품은 대출 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거래은행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례를 한번 보시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대학원 A씨가 있었습니다. A씨가 연 4% 금리에 대출 2천만 원을 이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2022년 7월 19일 이자 납입일인데 수중에는 2만 원만 있었고요. 아르바이트 월급은 7월 25일이나 받을 수 있어서 연체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금리 연체 이자까지 부담할 생각을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보시면 대출 자동이체 계좌에 2만 원을 입금하면 9일치 이자가 이제 1일치 이자가 이렇게 돼 있고요. 9일치 이자가 납부되고 이로 인해서 대출 납입일이 2022년 7월 28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연체 발생 없이 급여일인 7월 25일이죠. 25일에 여유있게 정상이자만 납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꿀팁이죠. 아무튼 여기까지인데요. SOS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좋은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정말로 우리 말하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면은 해당 혜택을 못 받으시기 때문에요. 꼭 공부하시고, 금융은 진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있는 이런 좋은 내용들 아니면 법이라든가요. 그런 것들 평소에 틈틈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틈틈이 금융감독원 방문해서요. 해당 좋은 내용이 없나, 아니면 좋은 정책들이 없나, 어떻게 정책이 바뀌었나, 그런 걸 꼼꼼히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금리 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해서 해당 내용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정보는 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금융 꿀팁, 금리 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첫 번째 SOS에 대한 급전이 필요한 취약 차주를 위한 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다시 한번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